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자, 배우자 직계준비속간 이월과세 특례 있죠? 또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 139페이지 내용을 자, 쭉 설명을 먼저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같이 볼 거니까요. 일단은 제 설명을 한번 쭉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들으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요거. 자, 어떤 거냐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요.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그리고 무슨 이용회원권 있죠? 이런 것들을 증여받았어야 됩니다. 자, 다른 건 안 돼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작년에 추가됐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면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토지나 건물, 분양권이나 이용회원권, 골프회원권 같은 애들을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요, 증여자 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수증자 을이 있고요. 이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떤 관계냐?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입니다. 로부터요, 증여를 받아서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그럴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해야지 이 특례가 적용되냐면요, 5년 내요.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증여자가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2014년도 3월 달에 만약에 취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취득할 당시에 이 부동산의 가격은, 취득 가격은 예를 들어서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9년도 만약에 5월 달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을 당시에 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자,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6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를 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했는데 2020년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양도할 당시 을이 병에게 양도한 가격은 예를 들어서 7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5년 내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수증자 을이 양도한 거죠. 그래서 수증자 을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이나 취득 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지금 양도 가격은 7억이죠. 예. 근데 취득 가격은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해요. 여기서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도요. 원래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인데 이때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연이 기산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2014년 3월 이때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요,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되는데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을이 병한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세 계산 시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세 계산할 때 이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 있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이게 이월과세 특례예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는데 누가 납세 의무자냐? 수증자. 근데 취득 가격이나 취득 시기 계산할 때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증여세 자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정이요, 이 특례가 왜 생겼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 특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례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샀어요, 2억에. 근데 몇 년 만에 이 가격이요, 확 뛰었어요. 몇 년 만에 가격이 확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보세요. 주구장창 자기 명의로 갖고 있다 팔면 양도차익이 5억이잖아요. 근데 일단 배우자나 직계임속에 증여했다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바로 팔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냥 양도차익 없게 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1억밖에 안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갖고 있었으면 양도차익 5억인데 이렇게 증여했다가 파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또 6억까지는 배우자 간의 증여 공제를 받아서 증여할 때 증여세도 안 내면서 자, 증여했다가 파니까 양도소득세도 또 회피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규정이 없으면 증여공제 6억까지 배우자 간의 증여공제 규정을 악용해가지고 증여세도 회피하고 양도소득세도 회피하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배우자나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용되면 이율과세 특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특례를 잘 이용하면 또 세금을 또 줄일 수도 있어요. 어떤 토지를 샀는데 자, 싸게 샀어요. 근데 개발 호재 등에 의해서 몇 년 만에, 1, 2년 만에 그냥 갑자기 가격이 확 뛰었어요. 땅값이. 그러면은 일단 훗날을 도모하면서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요. 증여했다가 몇 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5년 지나서 팔아야지. 5년 내 팔면 소용없어요. 취득가격 이거로 하니까. 그래서 5년 지나서 팔면 그러면 양도차익을 이렇게 줄일 수 있잖아요. 자기 명의로 쭉 갖고 있다 파는 것보다는 자,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물론 단점은 있어요. 5년 동안 부동산에 돈이 묶인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도차익이 굉장히 커졌다 그럴 때는 일단 훗날을 도모하면서 배우자한테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뭐예요? 이자도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5년 지나서 팔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5년 내 팔면 소용없어요. 자, 취득가격을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충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교재 봅니다. 138페이지 이율과세 특례 양가로 1번 의입니다. 상속증여세법에 10년간 6억 원의 배우자, 줄 긋지 마세요. 이거는 의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6억 원의 배우자 증여공제 규정을 악용하여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 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세 회피 목적을 방지하게 한 제도이다. 적용 요건 봅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이트 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되느냐?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분양권 같은 거. 또 특정 시설물 이용이용권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율과세 특례 적용을 많이 또 악용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실생활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악용했던 게 요게 분양권을 갖고서요. 분양권을 갖고서 많이 사람들한테 또 이걸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 분양권을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되면 배우자한테 분양권을 자기 명의로 받아가지고 이걸 분양권을 배우자한테 증여해요. 그러면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취득세는, 자, 부동산, 소유권, 이해권리, 뭐 이런 거 아파트 당첨, 분양권, 입주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대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자, 배우자한테 증여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취득세도 안 내면서, 또 양도소득세도요, 요거를 회피할 수 있었어요. 이율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작년에 추가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는 분양권으로 많이 요거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분양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분양 받았어요. 얼마 안 있다가 프리미엄 확 붙잖아요. 프리미엄이 확 붙잖아요.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증여 공제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또 이걸 팔고 전매하고 분양권을 또 전매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니, 자기 명의로 분양받아가지고 분양받았다가 배우자한테 프리미엄이 확 뛸 거 아니에요. 몇 억 확 뛰었어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6억까지 그 증여 공제 받으니까 그랬다가 이걸 갖다가 취득세도 안 내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도 이제 일단은 프리미엄 상당액인데 양도 차익에 대한 건데 부부간이니까 일단 그렇게 했다가 이걸 갖다 제3자에게 확 팔아버렸어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했다가 확 팔거나 그래가지고 전매해가지고 차익 얻고 막 이렇게 악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뭐가 추가된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만약에 분양받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명의로 그랬다 배우자한테 하게 되면 이제 취득 가격을 처음 분양받은 가격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소용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 상당액 요걸 이제 양도차익 환수하겠다 세금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부동산 취득가증 권리가 추가됐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어떤 걸 증여받았어야 되느냐 보고시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율과세는요, 이따가 나오는데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당액 계산부인 특례와 달라요. 하여튼 조세 부당한 감소 요하지 않고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하면 무조건 특례 적용됩니다. 4번입니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사망으로 특례를 적용하되, 말이 헛나왔다. 특례를 적용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자, 이혼했어도 양도 당시에.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당연히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세금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 죽을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일단요, 자, 취득했어요. 2억에, 그 다음에 5억 정도 됐어요.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제3자에게 양도할 시점에 둘이 이혼해버립니다. 이혼해. 그래가지고 판사 앞에 가지고 왜 이혼하려고 하니까 성격 차이라고 하고, 그 흔한 그 이유 있잖아, 성격 차이라고 하고, 그래서 좀 숙려 좀 해보라,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아이고 생각해보라마나 우린 틀렸다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우린 꼴도 보기 싫다 서로 그렇게 한 다음에 판사 앞에서는 그런 다음에 반마다 합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악용한 걸 막기 위해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둘이 소멸됐어도 특례는 적용합니다.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 안 해요. 특례 적용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특례 적용 안 하면 납세무자 수증자인데, 특례 적용 안 하면 자,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고 취득가격도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특례 적용 안 하면요. 특례 적용할 때가 취득가격을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약간 별거 아닌데 이거.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니까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율과세 특례 적용 제외되는 경우,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사업인정고실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내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어요. 2년 내 증여받아서 수용으로 양도하게 됩니다. 내가 양도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수용당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용의 경우는.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할 때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과세잖아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비과세니까 어차피.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디귿번이야. 이 디귿번이 주의해야 돼요. 위 니은의 경우에, 즉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인데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는요, 그럴 때는 또 특례 적용하지 않아요. 고가주택 양도세가 과세되잖아요. 비과세 배제되고. 그런데도 1세대 1주택인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또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이게 추가된 건데, 리을번법입니다.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 결정세액이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뭐하러 특례 적용해요? 특례 적용한 게 세금을 더 적게 받게 되는데, 그래서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그거 우리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세법은 항상 누구 입장에서 공부하셔야 되고, 수험생일 때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과세권자 입장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 잔머리 굴리지 못하도록 막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게 특례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더 적으면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특례 적용 안 하는 게 좋은 거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율과세 효과를 봅니다. 납세무자 봅니다.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양도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양도세 납세무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자가 납세무자라는 거, 연대 납세무 없다는 거. 왜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증여세 처리를 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할 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원래 증여세,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 포함 안 하는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땐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동그라미 3번 양도소득세 계산입니다. 자,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자, 증여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격, 장특공제, 세율 등을 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누굴 기준으로 다 세율 적용시든 장특공제 적용시든 다 언제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로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그럼 요 사례를 보세요. 요 사례에서 수증자가 지금 2014년 3월에 취득했고 2019년 5월에 증여했고 2020년 8월에 양도합니다. 자, 장특공제, 장기보유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증자 을이 병에게 양도하는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자,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말고 따져봤을 때, 자,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보유기간이 2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한이 기산한다 그러면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못 받는데, 자, 2월과세 특례는 어느 때부터 보유한이 기산해요? 2014년 3월부터 보유한이 기산해요. 그러니까 2014년 3월부터 2020년 8월이니까 몇 년 보유했어요?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했죠? 그러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다 그러면 6년 이상 7년 미만이니까 26, 12, 몇 프로? 양도책이 몇 프로 공제를 적용받아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월세 특례는 다 언제부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가 언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기산한다는 거, 이거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펴놓고요, 또 역시 제 설명을 쭉 듣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제 설명을 듣고 교재에 있다 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거는 특수관계자 간에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로 계산된 계산을 관할 세무수당 등이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부당하게 계산된 것을 부인하는 특례인데요.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돼요. 이 부당이상 부인 특례는. 그럼 특수관계자는 누구냐고요? 특수관계자라는 것은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를 우리가 특수관계자라고 합니다. 자,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이상 부인 특례는 두 가지 이용이 있어요. 첫 번째,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했다가 자, 증여 후 우회해서 양도하는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학자마다 제목은 조금씩 달라요. 어떻든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하는, 고가로 취득하는 고가 양수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증여 후 우회 양도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한테요, 증여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증여를 해요. 자, 그런데 증여자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증여를 하는데, 이 증여자 수증자는 어떤 관계냐면 특수관계자 간입니다. 특수관계자. 자,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데, 이때 특수관계자에는 여기 잘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입니다.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이 이월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예요. 삼촌이 조카한테, 형이 동생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제3자에게요,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하는데,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자, 몇 년 내에 증여받아서 양도해야 되냐? 5년 내에요. 똑같아요, 이거는. 증여받아서 5년 내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데, 자,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에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지만 특례가 적용돼요. 근데 이월과세 특례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 없어도,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특례 적용돼요. 근데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잘 보세요.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 어떻게 하느냐? 수증자가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네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때 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요 A와 B 요거 합한 금액이요, 당초 잘 보세요. 증여자가요,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봐요. 갑이
당초 증여자인 갑이 병에게 제3적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에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이요, 이 가정에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보다 더 커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의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그래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겠으면 돌려주고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니까 당초 증여자가 얘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얘가 납세 의무자고, 자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도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다 판단해요. 얘네들은 싹 부인하니까요. 근데 자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5년 양도하긴 하지만 자 어떤 차이점이냐, 여기 이율과세 특례는 누가 양도세 납세 의무자예요? 수증자.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당초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고. 그 다음에 이율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이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겠으면 돌려줘요. 증여세 부과하지 않아요. 또 저기 이율과세 특례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한 몸이니까.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는 얘가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이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얘네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부당이산부인 특례 두 번째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인데 이거는 여기를 보세요. 남남 사이에서는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특례 적용 안 돼요. 특수관계자 간이어야 되고, 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을 해야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할 땐 특례 적용 안 돼요. 되게 헷갈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냐? 헷갈리니까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웁니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여러분이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지금 아직까지는 점수 보면은 아직까지도 계속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낙심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희망이 보여서 좀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이 계시고, 이제 조금 늦게 오시거나 이제 좀 저희 아직 이제 바빠서 공부를 좀 더 몰입을 못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안 나와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진짜 이거 안 되는 건가, 이거 괜히 이거 힘만 빠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점수 신경 쓸 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청포도 익어가고, 청포도가 있고 늦여름에 청포도가 익어가고, 그 다음에 가을 햇살이 강하게 비치는 그런 때가 됐을 때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슬슬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은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여름이 지나서 청포도가 익어갈 무렵에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나 올해 공인중개사 합격할 것 같다, 이런 예감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 여러분이 이제 자 여름에 비교도의 세법 특강도 한번 하고요, 세법 같으면 헷갈리는 것도 비교 정리하는 그런 특강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저도 그때 되면은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어떻게 외운다고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도 저가양도 고수, 고가양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저를 보세요. 얘는요, 저가양도 고가양수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조세의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얘는 어떻게 하냐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또는 3억 차이가 안 나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야지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자, 먼저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시험 문제 풀 때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하고, 저가양도, 고가양수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나거나 또는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여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조세 부당 감소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하냐? 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저가양도, 고가양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금액으로는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의 부당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떤 건지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요, 어떤 부동산이요, 요거 옛날에 취득한 가격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인데 취득한 가격을 1억 원인데 을한테요, 요게 시가가 6억짜리예요. 1억에 샀던 게 6억 되는데 을한테 팔았는데 자 3억에 팔았어요.
양도 가격이 3억 원입니다. 양도 가격이 3억 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갑을 중심으로 보세요. 시가 1억짜리를 3억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남남사이 같으면 보세요. 갑은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 가격은 실지 양도한 가격 3억 원, 취득 가격은 정해져 있죠? 1억 원, 양도차익 2억 이렇게 신고합니다. 근데 관할 세무상에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요. 얘가 동생입니다.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조세 부당한 감소가 따져봐야죠. 시가와 대가치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자,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그래서 양도가격은 시가로 하니까 6억 원, 취득가격은 1억, 양도차익 5억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시가와 대가차익과 고가양수는 이미 우리가 양도의 개념, 양도의 필요경비 할 때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뭐 이런 건데, 자, 어떤 거 했었냐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시가 1억짜리인데, 이것을 을한테 팔았는데 대가가 이게 1억 5천이다. 자, 을이 이것을 갖다가 제3자에게 팔았는데, 양도 가격이 3억 원이었다. 그러면 을은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 가격 3억, 취득 가격은 실지 수강 가격 1억 5천.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은 1억 5천 이렇게 신고합니다. 근데 관할 세무상이 알고 봤더니 관할 세무상이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입니다. 친족 관계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자 간에 자, 보세요. 시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취득했잖아요. 그럼 시가보다 높게 취득했어요. 무조건 아니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판단해 봤더니 3억 차이가 안 나잖아요. 5천만 원밖에. 그래서 시가의 5% 이상 찾아봤더니 시가 1억에 5% 500만 이상 차이가 나. 그러면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취득 가격을 뭐로요? 시가를 취득가로 다시 계산해. 그래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 가격은 정해져 있네요. 3억. 취득 가격은 시가로 하니까 얼마? 1억. 그래서 양도차익은 2억 이렇게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게 부당예산부인 특례입니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그럼 교재를 한번 쭉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139페이지입니다. 양도수의 부당예산 부인입니다. 의의를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이요. 납세지 관할 세무상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이 있는 고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고자와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다음에 아래 기억 니은에 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여기 체크죠. 시가와 거래액의 차익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떤 경우에 부당예산부인 특례 유형에 해당하느냐? 기억번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 그 다음에 니은번 그 밖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예산 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관할 세무상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결론이요. 그 고자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예산부인 특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당연도 소득금액을 관할 세무상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 자, 계속 보시면 이게 뭐가 잘못됐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고천인데 요거 전인데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은 유형을 계속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저가양도 고가양수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에 보니까 양도수기는 고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밑줄입니다.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뭐로 계산한다고요? 시가로 계산합니다. 결론이요. 동그라미 니은번 이때 시가라는 게 뭐냐? 이때 시가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각주 표시 나와 있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각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하여튼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 증여 후 우회 양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축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자로서 몇 년 내요? 5년 내 이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봅니다.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자, 즉 당초 증여자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되고 이때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에 협력했으니까 연대납세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연대납세무 있고. 자 여기에 아이고 자 증여받아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아 5년 양도할 때 자 요거 연대납세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증여세 처리.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증여 우양도에서는 증여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증여세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낼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로 가시니까 리일번의 양도소득세 계산입니다. 자 당초 증여자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취득가격, 장특공제, 세율 등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증여 후 우회양도는 여기를 보세요. 증여 우회양도는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니까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니까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이나 취득시 다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암기 플러스 보겠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미속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와 특수관계자 간 증여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 이거 비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보는데 그 보기 전에 있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뭐가 좀 잘렸네. 아까 이걸 한번 봤어야 되는데 문제를 아예 다 풀고 한번 아니구나. 그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됐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이거 갑자기 리모컨이 안 돼가지고 자 여기를 봅니다. 아까 이율과세 특례 있잖아요. 이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주자 갑이 4년간 보유한 건물, 주택 아니고요. 배우자인 거주자 을에게 증여했고요. 거주자 을은 이를 증여받아 4년간 보유한 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했다? 5년 양도했다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 적용된다. 그걸 눈치를 채야 되고요. 양도세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양도세 납세문자는 을이다. 맞잖아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세문자가 됩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 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죠? 예외적으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통지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거주자 갑이 4년 보유했어요. 수증자가 4년 보유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연이 기산한다 그러면 4년 보유했으니까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4년이니까 보유연수 2%씩 2, 4, 8%인데 자 이율과세 특례는 어느 때부터 보유연이 기산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연이 기산하니까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 수증자 보유한 기간 합치니까 몇 년이에요? 8년. 그러니까 2, 8, 16, 16%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16%야 되고 거주자 갑과 을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속은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 없고요. 양도소득세 산출세 계산 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은 6에서 42%다. 자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기산해요? 자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요. 몇 년 보유했어요? 토지를 8년. 당연히 2년 이상만 보유해도 토지 건물은 6에서 42%잖아요. 등기됐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요런 얘기라는 거 이율과세 특례 감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자 이거 안 되는구나 갑자기.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있었구나. 다 설명을 드렸고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이 표를 자 제 화면을 보면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율과세 특례하고 부당해산 부인 특례 한번 비교해 보면 이율과세 특례는 어떤 관계냐? 증여자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미속 관계고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 간입니다. 이율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자산 이율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 특정 시설물 이용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됩니다. 근데 자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모든 양도세상 자산 다 돼요. 얘만 이율과세 특례만 요거 한정하고요.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둘 다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특례 적용됩니다. 납세문자는 누가 되느냐? 이율과세 특례는 수증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미속인데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율과세 특례는 수증자가 납세문자고 증여받은 자가. 근데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해산 특례는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니까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직접 양도하면서 보니까 제3자에게.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이거 안 되지. 자, 갑자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요. 2월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근데 부당이 선보이는 특례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겠으면 돌려줍니다. 연대납세무 2월과세 특례는 없어요. 자, 어차피 한 몸이니까. 근데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는 불법에 협력했다고 증여자 수증자가 연대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연대납세무 있고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조세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율과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배우자 직계점수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 정도예요. 근데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이 선보인 특례는 보세요.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만 적용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특수관계자의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예요? 더 적을 때. 여기 보세요.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는 조세 부담 감소 판단 어떻게 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이 양도세보다 뭐예요? 더 적을 때.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더 적을 때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이 계산을 싹 부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적을 때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시가 대가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가격이나 계산이라든가 장특공제 세율 증시 보기한 계산이나 둘 다 누굴 기준으로 다 판단해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둘 다 판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율과세 특례까지 또 부당히 선보인 특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됐고 141페이지 제11절 납세 절차인데 보기 전에 오늘 요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봅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여기 보세요. 소득세법상 고자인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의 사촌형인 고자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친족관계에 있으니까 사촌형 특수관계자구나. 이 생각하시고요. 봅니다.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이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년이 되는 때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세가 과세된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증여 후 우양도 여기 봅니다. 여기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해야 돼? 5년 양도해야 되는데 6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갑이 직접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틀렸어요.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6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수증자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례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증여로부터 5년 양도했어야 돼요. 5년 양도해서 조세부담 감소가 있을 때가 당초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는 거죠. 6년이 된 때 양도했으니까 특례 적용 안 됩니다. 자, 틀렸습니다. 을이 양도한 겁니다. 이거는 갑이 직접 양도한 게 아니라. 2번 봅니다.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삼용 토지 당하는 경우 장기 보증제 받을 수 있다. 비삼용 토지라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갑과 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그죠? 친족관계 등이 있으니까. 4번 갑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은 8억 원으로 계산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보세요. 지금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 8억 원에 평가된 토지를 7억 5천에 양도했어요. 저도 저가양도 맞잖아요. 자,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저가양도예요. 그러면 조세부담 감소가 따져봐야 되는데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얼마 차이나?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시가에 또 몇 프로? 5% 이상 따져봐요. 시가 8억에 5%면 얼마입니까? 5, 8, 40이니까 얼마요? 4천만 원이네.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나잖아요. 시가 대가 차이가 지금 5천이니까 자, 8억하고 7억 5천이니까 시가 대가 차이가 5천만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자, 5천인인데 4천만 원이니까 시가 대가 차이가 4천만 원 이상
요 5%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합니다.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자,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어디 있어요? 여기. 5천, 7억 5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가로 다시 계산해? 시가를 양도가로 다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가격은 시가로 하니까 얼마? 8억 원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곳으로 법령 규정은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는 몇 프로 세율이요? 7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봤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5년 양도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됐고, 양도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나쁜데, 근데 오늘 여기까지 좀 나가려고 했더니,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이 첫 진도여가지고 조금씩 항상 이게 진도가 조금씩 늦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요거 어설프게 또 마지막에 하면은 괜히 저기 하니까 요 제 11절 있잖아요. 납세 절차는 다음 주에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보고 마무리 다 짓고 양도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건 뭐 기본 과정에서도 기본 과정, 그 다음에 개념 완성 과정에서 많이 다 했던 것들이라 좀 추가해서 설명할 것은 별로 없어요. 국외산 양도에서 조금 추가되는 게 있다 뿐이지. 그래서 요 나머지 내용들 다음 주에 어떻게 다 보고, 다음 주에는 조세 총론으로 넘어가서 조세 총론을 보겠습니다. 집에 가시는 건 아니고 요 중요한 거 오늘 배운 거, 요 처음 배운 거, 개념 완성 과정까지 안 배우고 오늘 처음 배운 것만, 요거만 좀 복습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중에서 이런 것도 배웠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속물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속물 통산합니다. 그럴 때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속물 통산하고, 자, 미공제된 것은 같은 세율 적용되는 것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을 통산하고요. 그래도 남는 게 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자, 그대로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배우자 직계점수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돼?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무슨 이용이용권을 증여받았어야 됩니다. 특정 시점 이용이용권을. 자,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특례 적용된다?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특례 적용된다. 근데 다만 양도 당시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야 하네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죠? 가짜로 이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수용당해서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어차피 비과세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또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 특례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세금이 더 적으니까 그런 때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누가 납세무자냐? 수증자. 똑같아요, 이건. 근데 그때는 취득가격은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취득가격으로 하고, 보유기한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근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취득가격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하고, 보유기간도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부터 장특공제, 세율정시 등 다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기납 또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배우자 직계점수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데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 얘는 특수관계자간에만 적용되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얘네들 계산을 부인합니다. 그럴 때 증여 후 우회양도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할 때, 자, 무조건 특례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이 양도세보다 더 적으면 당초 증여자가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세 부과한다. 납세무자 당초 증여자고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도 다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거 싹 부인한 거니까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낸게 있으면 돌려주고 또 그 다음에 안 내도 되고요. 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요거 자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에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했을 때 특례 적용됩니다.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나거나 그 다음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나면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 가격과 취득 가격을 다 뭐로 계산한다? 시가를 양도 가격이나 취득 가격으로 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141페이지 11절 양도세 납세 절차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별표시 3개 해놓으시면 돼요. 제 11절은 여러분이 별표 3개 해놓고 여기서 문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오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걸 배웠고 또 장기 보유투공제 배웠고 기본공제 배웠고 세율도 배웠고 양도소득 계산 특례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양도소득세 전체에서 오늘 배운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다가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